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소년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방마다 나무로 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댁 근처 숲행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지만 민수는 그저 농담으로만 여겼다. 할머니는 항상 곡식을 털어 말리던 창고엔 어두워지기 전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수는 어린 마음에 왜 그런지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고 근처에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마을엔 이상하게도 창고와 관련된 소문이 많았다. 몇 년 전 이웃 마을의 한 남자가 이 창고에 들어갔다가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방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민수야.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목소리였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새 밤3시였다. 잠에서 덜 깬 상태였던 민수는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창고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창고에선 매듭이 풀려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께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할머니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할머니는 쉽게 다른 이야기를 회피하며 창고에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민수는 더욱더 그 창고가 신경 쓰였지만 할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참기로 했다. 며칠 후 민수는 친구 종혁과 함께 동네 상세 탐험에 나섰다. 종혁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터라 마을 이곳저곳 숨은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기도 모르게 창고 앞에 멈추게 되었고 민수는 밤에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종혁은 용감하게도 창고 문에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고 열어보려 하자 문은 잠기지 않은 듯 쉽게 열렸다. 두 아이는 망설이다 호기심이 이기고 결국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은 어둡고 먼지 낀 코 속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창고 구석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땅 위에 작은 문이 있었고 환한 빛은 그 아래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종혁과 민수는 조금 겁이 났지만 결국 민수가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싹한 바람이 불어오며 계단이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다. 계단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깊은 심연으로 빠르게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들어가는 걸 망설이던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갑작스럽게 불빛이 꺼지고 창고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들은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느꼈고 종혁은 민수의 팔을 붙잡고는 빠르게 창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뒤를 돌아봤을 때 이상하게도 창고 문은 잠겨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그 창고가 있던 자리에 깊이 파인 구덩이가 있었고 그 구덩이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수는 그 후라 할머니 말씀대로 창고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여름마다 그 마을을 찾을 때마다 창고를 바라보며 그 깊은 어둠 속 비밀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를 생각하곤 했다. 할머니는 민수가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름밤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창고 근처를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민수의 기억 속 창고는 여전히 밤하늘 아래 오싹한 불빛을 숨기고 있는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한 구석에 낡고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오래된 학교 건물이 있었다. 이 학교는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문을 닫았으며 그 이후로도 불운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학교에 얽힌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바로 하얀 소녀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한 여학생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 그녀의 영혼이 학교에 남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순백의 교복을 입고 있으며 창백한 얼굴로 어두운 복도를 걷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했다. 한여름 방학, 호기심 많은 4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밤이 되면 영혼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없는 학교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한밤중 학교 건물에 도착한 그들은 플래시라이트 하나에 의지한 채 입구를 통해 조용히 들어갔다. 쓰러진 책상과 깨진 유리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 그들은 교실 하나하나를 살피며 이동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중 한 명이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온 학교가 싸늘해졌고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교실에서 낡은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용기를 낸 아이들은 교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아노도 먼지가 가득 덮여 있었다. 그들이 당황하여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저 끝에서 하얀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을 잃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그들의 등 뒤로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녀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말하더니 사라졌다. 그날 이후 4명의 학생들은 다시는 그 학교 근처에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본 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영혼의 호소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로도 하얀 소녀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이 학교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미스터리와 공포로 가득한 장소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들이지만 밤에 혼자 읽으면 소름이 돋기도 하죠.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귀신과 관련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외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 근처의 고개에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도시 생활에 지친 한 남자가 이 마을로 내려와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름을 철수라고 해두죠. 철수는 작은 농가를 구해 그곳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늘상 외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유령이나 귀신 이야기는 어리석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꺼리는 이유가 이 전설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런 미심쩍은 분위기를 무시한 채 농사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밤중에 집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철수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손짓했습니다. 꿈에서 깬 철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등을 흥건히 적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저 꿈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쌀 창고에서 누군가가 밤마다 쌀을 조금씩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고 집집마다 기르는 닭들이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들을 외로운 여인의 저주라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철수의 집 근처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여인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것이 단지 바람 소리일 거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주변을 돌던 철수는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느꼈고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진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서 철수를 지켜볼 뿐이었지만 철수는 얼어붙은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뒤돌아섰고 철수는 비로소 몸이 풀리며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철수는 마을 노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여인은 이 마을에서 홀로 살던 여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기를 꿈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 곳을 맴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인 의명복을 빌기 위해 제사를 지냈고 이후 이상한 소리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철수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은 외로운 여인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직도 가끔 밤하늘을 보며 그 여인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녀가 이제는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